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이자 밀리터리 러시아 프로젝트 창립자인 드미트리 코르니에프가 베이징 9.3 열병식을 본 소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2025년 9월 3일 열병식은 단순한 화려함이 아니라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핵전쟁에서 2차 타격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해안 지역 접근을 차단하며 적의 함대를 위협하고 지역 분쟁에서 경쟁국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베이징은 미사일 기술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속도를 조절해 다른 나라들이 따라잡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은 경쟁국들이 크게 뒤처지는 극초음속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이 아직 연구, 시험 단계에 있는 반면 중국은 실전형 극초음속 활공처를 배치하고 극초음속 대형 무기 체계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클럽에 속한 유일한 국가이며 모스크바와 베이징 모두 미국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드미트리 코르니에프는 알게 용의 위력, 중국의 미사일이 왜 미군 제독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가란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베이징이 ICBM부터 초음속 활공체까지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하는 다중 무기고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항공모함, 전차, 전투기도 아닌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거나 태평양의 미 해군 함대를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이 중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5년 9월 3일 베이징은 군사 열병식이라기보다는 경고 사격에 가까운 행사에서 무기를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세련된 ICBM, 극초음속 글라이더, 그리고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들이 천안문 광장을 휩쓸면서 중국이 목표에 도달해 이제 더 이상 따라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나 미국과 달리 중국은 냉전 군비 조약에 얽매임이 없었기 때문에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미사일, 심지어 공중투하 미사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베이징이 세계에 알리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드미트리 코르니에프는 소련의 R2 미사일을 역설계하면서 시작된 중국의 미사일 개발이 눈부시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9월 3일 퍼레드에서 새로운 이동식 고체연료 ICBM인 DF-61이 공개되는데 이는 2017년부터 실전 배치된 DF-41의 개량형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 또폴-M과 야르스 발사대와 유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서방의 추산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다양한 배치 방식으로 최소 300개 DF-41이 배치됐으며 신형 DF-61도 이제 배치에 합류해 2차 타격 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대 2만 킬로미터의 사정거리로 세계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DF-5C에도 주목했습니다. DF-5C는 1972년 첫 비행을 마친 액체연료 DF-5의 최신 버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1960년대 후반 소련의 R-36 설계를 계승한 반면 DF-5C는 R-36M2 사르못과 더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중국 최초의 이동식 고체연료 ICBM인 DF-31은 러시아 토폴 미사일과 유사한 베이징 버전으로 묘사됩니다. 사거리 12,000km의 3단 미사일로 200에서 300킬로톤 탄두 하나를 장착합니다. 2017년 처음 목격된 DF-31AG는 2025년 9월 DF-41을 본떠 강화된 다축 이동식 발사대 탑재돼 퍼레이드에 데뷔했습니다. 더욱 발전된 버전인 DF-31BJ도 전시됐는데 눈에 띄게 긴 캐니스터 덕분에 초음속 기동 탄두를 탑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전략무기의 해상 전략화를 위해 고체연료 SLBM으로 무장한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구축해왔습니다. 2007년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JL-2 미사일 12발을 탑재한 공구사형 전략 핵잠수함을 운용해 왔습니다. 현재 6척이 운용 중이며 2척이 추가로 건조 중입니다. JL-2는 DF-31 그리고 아마도 DF-41 ICBM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8,000km이며 메가톤급 탄두 하나 또는 최대 8개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JL-2는 유사한 규격을 가진 더욱 진보된 JL-3로 점진적으로 대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L-3는 2025년 9월 3일 퍼레이드에서 공개됐습니다. 추정 항속거리는 약 10,000km이며 다탄두 탑재체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타입 096 SSBN이 이미 건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베이징의 전략적 핵 전략의 해상 구성 요소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랫동안 INF 조약의 제약을 받아온 미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500에서 5,500km 사거리의 무기 개발에 제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베이징에게 아시아 전역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미군 기지, 동맹국 인프라, 그리고 해군 기동부대를 위협하기 위해 설계된 타격 전력의 중추를 이룹니다. DF-26은 항모 킬러라는 직설적인 별명을 얻었습니다. 2단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4,000km에 달하며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탑재한 여러 가지 변형으로 배치됩니다. DF-26은 2016년부터 실전 배치됐으며 1990년대 초 중국 최초의 고체 연료 중거리 미사일인 DF-21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실전 배치된 초음속 활공체 DF-17도 주목할 만합니다. 단순히 속도뿐만 아니라 기동성에서 탁월합니다. 대기권 경계를 따라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횡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모두 기동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추적 및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중국의 전략적 미사일 배치는 사일러와 잠수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중국 공군은 H-6 폭격기 계열을 중심으로 한 중무장 공중 발사 무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베이징 열병식에서 H-6N 폭격기에 탑재되는 2단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인 JL-1이 공개됐습니다. 또 수상함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고속 대한미사일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H-6 폭격기는 마하 2.5에서 마하 4 사이의 속도에 최대 500km 사거리를 가진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YJ-12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퍼레이드에서 중국은 또한 차세대 미사일 제품군인 YJ-15, YJ-17, YJ-19, YJ-20, YJ-21을 선보이는데 이 중 일부는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 설계로 보입니다. YJ-17은 2단 부스터와 극초음속 활공체를 사용해 사거리를 1,000km로 늘립니다. H-6 폭격기 함대와 미사일 계열을 합치면 중국은 육상기지에서 서태평양 대부분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ICBM과 극초음속 무기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중국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타이완 상공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기입니다. 중국은 2013년에 DF-12를 실전 배치했는데 이는 고정밀 전술미사일로 여러 측면에서 미국의 에이테킴스보다 사거리와 기동성 면에서 우월합니다. 사축 셰시의 발사 컨테이너로 운용되는 DF-12 로켓은 400에서 500km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DF-12를 보완하는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시스템으로는 사거리 600km의 DF-15와 1000km의 DF-16이 있습니다. 두 계열 모두 다양한 변형으로 출시되며 재래식 탄두 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미사일 무기고는 세계 주요 핵 강국들을 따라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전시된 다양한 시스템들, 즉 중형 사일러 ICBM부터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공중 발사 시스템부터 극초음속 활공체와 초음속 대함무기까지 중국의 다층적이고 유연하며 현대적인 전략적 억지력을 시사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